우리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오늘의 위원님들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씩씩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대와 같은 열정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중사 100원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면 그것이 곧 재능이 된다고 합니다. 토론을 제 재능으로 만들겠습니다. 고2 이은희입니다. 창조성이 최고의 적은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톡톡 튀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3 이사연입니다. 지루한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청소년 위원들과 함께 토론의 달인이 되고 싶은 고1 정찬훈이라고 합니다. 천진난만하지만 생각 많은 깊은 초등학교 5학년 이진우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한 분이죠.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흔하게 여겨지지만 청소년 위원들의 토론에 없어서는 안 될 하얀 황금, 소금 같은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네,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는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본회의 방청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1번 만 12세, 2번 만 15세, 3번 만 18세. 네, 우리 백원희 위원님이 네. 손을 빨리 들었어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만 18세? 네. 오, 일단 투표권도 만 18세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권과 방청은 같은 나이에 가능할 것이다. 땡! 네, 우리 이윤희 의원님. 만 15세 2번이요. 만 15세? 네. 왜 그렇게 생각했죠? 12살은 너무 적은 것 같고 18살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딱 이제 중간 나이인 만 15세, 약간 중학생 정도면 네. 가능할 것이다. 땡! 네? 자, 정답은 만 12세입니다. 만 12세면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부터 방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본회의 방청은요, 일반 방청이랑 단체 방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관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국회 방청 규칙 제14조에 의거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는 못하고요. 회의장의 언론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됩니다. 또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국회법 제154조에 의해서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방청을 가더라도 규율과 그리고 매너를 지키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어집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또 선거가 치러집니다. 다음 중 내년에 있는 선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장, 2번 교육감, 3번 국회의원. 정답. 네, 우리 이소연 의원님. 3번. 3번 국회의원.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뽑을 때 안 됐나요? 한 최근에 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다.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국회의원입니다. 내년에 어떤 선거가 실시되는지 우리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내년에 이루어지는 선거는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특별시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교육감 선거 등이 치러집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최고 투표율은 언제일까요? 자, 1번 만 18세가 첫 참여했던 2020년 제21대, 2번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해죠. 1988년 제13대, 3번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1948년 재헌의회. 과연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정찬훈 의원님. 네, 3번입니다. 3번. 오, 재헌의회. 네, 감정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오,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오. 네, 설명까지도 거의 완벽했어요. 야,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였던 만큼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48년 제왕국회의원 투표율은 무려 95.5%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1988년 제13대 투표율도 75.8%나 되었었고요.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선거에서는 66.2%로 28년 만에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제 유권자가 되면은 투표 다들 열심히 할 건가요? 열심히 할 건가요? 네, 열심히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퀴즈 우승자는 우리 이서연 의원님과 정찬훈 의원님이 한 문제씩 맞춰서 두 분이 공동 우승입니다. 박수! 네. 자, 카메라 보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꼭 성인이 되면 19살 되면 꼭 정치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걸 받을 줄 몰랐고요. 잘 쓰겠습니다. 의회 상식 퀴즈는 앞으로도 쭉 이어지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다들 열심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를 풀며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반짝반짝한 열정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를 통해 알아볼까요?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네, 접니다. 네. 자, 오늘의 대표 제안자는 정찬훈 의원이십니다. 첫 번째 주제 제안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데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도 금지되고 정치 활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은 연령을 하향해달라는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의 폭넓은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는 아직은 미성숙한 저희들이 소신 없이 정치적 활동에만 매달릴까봐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함께 토의해보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찬성이냐 반대냐? 지금까지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나왔던 주제 중에 사실 가장 좀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또 의회 민주주의와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정찬훈 의원의 이 주장이 실제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자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당 가입 자격을 되도록 넓게 개방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요.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 청소년 정당 가입 찬성 대 반대입니다. 자,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은 연령을 하향해달라는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권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과 권리 자체가 통제당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정치가 들어선다면 자기를 찾을 시간도 없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정치라는 큰 짐만 떠안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기는 너무 어려운 분야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정치를 하는 게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의 정당 가입 허용해야 된다. 아직은 좀 무리다. 들어주세요. 오. 첫 번째 토론은 바로 청소년 정당 가입 만 16세 하향 찬성 대 반대입니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에 대해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잘 모르기도 했고요. 요즘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거부터 좀 알고 싶어요. 최근 관심 있는 정치 이슈 이런 거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와 관련 있는 문제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는 어느 때부터 조정될 것인지, 학교 전면 등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정치 이야기는 주로 부모님과 밥 먹을 때 많이 듣고 관심도 생기게 되는데요. 요즘 많이 들었던 건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해외의 민주주의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요즘 이제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에 씌워지는 이제 국적법 개정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이번에 도티님이 주분야이신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때문인지 우리나라만 최초로 만 19세 성인만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화가 좀 났습니다. 맞아요.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도 관심 있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종 규제들도 나오고 있고 여야가 많은 안들을 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이 부동산이 좀 안정화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강성진 변호사님 또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도 정치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의 주제. 청소년 정당 가입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어리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만약 정치인이 공부하느라 힘들었죠? 수업 시간을 줄여줄게요 하면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정치가 뭔지 알아야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아직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미성숙한 존재잖아요.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데 아직 저희는 저희가 한 정치적 판단에 책임을 질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시민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까지는 공부만 하다가 만 18세부터 된다고 갑자기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뭐 민주시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우리나라의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에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허락해도 될 만큼 성숙하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의된 만 16세 정당 가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왕이면 연령을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 16세로 하향한다고 해도 사실 고등학생들 정도만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왕 연령을 낮추는 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 16세 하향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리라는 사실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정치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도 과연 정치에 관심이 생길까요? 저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만 16세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연령 하향 필요하다 대 아니다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지 또 궁금해집니다.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준비된 영상 보시죠. 요즘에 종편도 많고 뉴스에서도 계속 예전보다 그런 정치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가끔씩 해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왜 엄마의 생각을 강요하냐고, 주입시키지 말라고 애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가족 간에 그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요, 은연중에 자기네들끼리 뭐 정치에 깊숙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오고 가는 거를 제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새벽에 선거운동 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나란히 4명씩 서가지고 그야말로 어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등교하는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 혹시 공약도 거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약도 건대요. 그래서 너 공약이란 뜻이 뭔지 아니? 했더니 엄마 약속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 이러더라고요. 공약은 약속이죠. 그렇죠.
굳이 그 고등학생들이 그 정당까지 가입해야 될까요? 최소한 대학교 정도 그 나이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학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치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야당이다 뭐다 이런 정당 가입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정치에 대한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정당 가입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어쨌든 아이들은 지금은 학업이 좀 저는 위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글쎄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또 갈등이 있을 것 같고 성인 되기 전까지는 그런 뭐 정치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이 아직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투표권만으로 저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자, 부모님들의 의견까지 만나봤는데요.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에 좀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만 18세 청소년들 투표율이 67.4%, 전체 투표율은 66.2%보다 높았다고 하네요. 참여할 기회만 준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관련 기사나 이제 그런 걸 찾아보게 돼서 댓글을 보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부정적인 모습만 접하다 보니까 약간 저런 건 멀리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분들이 여러 공약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부모님들에게 호소하지 저희들에게는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치는 저희랑 밀접하게 연관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거나 챙기는 당이 있으면 저절로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소년 의원분들의 정치에 대한 소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건 아무래도 학교에서 다양한 정치 활동들이 시작이 되고 막 교실이 정치판이 되진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 때문이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교내 정치 활동 해도 된다 대 하면 안 된다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은 교내에서 정치를 논하는 거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들이 공부만 하기도 바쁘고 정치적 소신을 놓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거나 파벌 싸움 아니면은 뭐 세력 갈려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생각만 해도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청소년 정당 가입 활동에는 찬성하지만 저도 교내 정치 활동은 아예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정당 가입 권유를 하면 저도 의리상 따라서 가입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정치적 성향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정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학생이 학교가 아니라면 어디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 청소년 정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학칙으로 학교에서의 정치 이야기를 막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일종의 규칙을 두고 오히려 학교 수업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정치적 중립을 꼭 지킨다는 규정을 두고 학교 수업에 실제 선거랑 투표, 정치에 대해 다룬다면 오히려 현실 정치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교내 정치 활동 괜찮다 대 아니다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꽤나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대처 중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청소년 단체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연대가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533개를 대상으로 정치적 권리 침해 규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70% 이상의 중고교에서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칙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교내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학교에서 정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 조심스럽게 여기는 학교가 많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학교 내에서의 정치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정치 활동은 딱 토론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당이 왜 좋은지, 저 정당이 왜 안 좋은지 정도만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가 정당까지 가입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이진우 위원님은 우리들의 민주주의에서 토론을 잘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토론하면 엄청 잘하겠네요. 또 토론했을 때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정치 허용 기준을 정해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제는 없잖아요. 청소년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정치 허용 기준을 정하는 건 지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놓고 학생들이 토론하고 실제 선거처럼 투표랑 개표도 해보는 모의선거도 학교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는 시간 같이 짧은 시간에 개인별로 정치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게 오히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당 가입 찬성 대 반대를 논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만약에 청소년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떤 건가요? 나라를 이끄는 일은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이 무턱대고 정치에 개입했다가는 경제대공황 이후에 이제 나치가 탄생한 것 같이 독재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찬성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극단적인 최악의 가정이긴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지금은 사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어린 너희들이 뭐를 알아 이러면서 무시받잖아요. 저는 청소년들이 지금보다는 더 존중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더 활발하게 발휘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학교에서는 어떤 정치 교육보다 실제로 정치 경험을 해보는 게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랑스의 30대 마크롱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젊은 정치인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성진 변호사님,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나요? 네, 10대부터 정치 활동이 가능한 나라의 경우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8년 국제의회 연맹 자료에 따르면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10대에서 20대 국회의원 비율이 10%가 넘었다고 하고요. 2014년 31세 나이로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 된 구스타프 프리돌리는 19세 때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독일의 안나 리어만 의원은 2002년 19세의 나이로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야,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이 또. 자, 이제 선택의 시간만 앞두고 있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잡을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에게 정당 참여를 권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 정치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과 권리 자체가 통제당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평화로운 지금의 청소년기와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만약 학교에 정치가 들어선다면 자기를 찾을 시간도 없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정치라는 큰 짐만 떠안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직 객관적인 사실들을 배우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각자의 생각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정치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기는 너무 어려운 분야 같아요. 그래서 과연 청소년 시기에 정치를 하는 게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청소년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청소년 국회의원이 생길 때까지 저희가 노력해보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성해주는 위원님들 얘기처럼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저희 학교의 청소년 여러분을 지지하는 당이 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 같은 걸 걸어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위원님들이 실제로 정당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안건을 내고 싶으신가요?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밖 친구들이 있는데 셧다운제 같은 제도 때문에 PC방이나 찜질방을 못 가는 청소년들이 더 위험한 곳을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할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에 관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아직은 학생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정당 가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주제를 발의해준 우리 정찬훈 의원님, 찬성인지 반대인지 본인은 마음을 정하셨나요? 정말 저는 학생다움이라는 거는 자유롭고 이렇게 자기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학생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당 가입 또한 학생다움, 즉 자유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찬훈 의원님 그리고 또 나머지 위원님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 허용해야 된다. 아직은 좀 무리다. 네, 여러분들의 찬성 반대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청소년의 정당 가입 찬성, 반대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소년 정당 가입 찬성, 반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솔직히 초등학생인 저에게는 많이 어려운 주제였지만 또 이렇게 형 누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진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를 다 같이 말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이런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뜻깊고 감사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감정만 좀 키워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약간 좀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정말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이 부분은 사실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어요. 매회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자리에 저도 와서 제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 좀 어려운 주제긴 했지만 그래도 알찬 시간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